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56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안보리 제재에 반발하며 미국에게 1,100배 결산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 이 외교안보 대담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나왔던 이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에 또 계셨다 보니까 잘 아실 거고, 지금 뭐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감병 갑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말 말이 많습니다. 실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참 박찬주 사령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보니까 뭐 저도 사실 한때는 그 박 장군하고 같이 근무를 한 그런 연이 있는 사람인데 잘 아시는 사람이죠. 뭐 상당히 가슴이 안타깝고 예. 뭐 저 역시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선 그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혀 어떤 대변이나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행이 계속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박찬주 장군이 지금은 현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야전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길게 끄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군문화에 발붙이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군문화의 어떤 그 창달에 어떤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정말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 출석 장면까지 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 학장님께서 상당히 잘 말씀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박찬주 대장은 현역 대장 아닙니까? 특히나 뭡니까? 현역 대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특히나 지금은 이제 한반도의 안보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결국은 뭐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지요. 지금 군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상당 부분 이 투명성,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신 자체도 투명성에서 나오고 또한 무기는 다 투명성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지 측면이 있고, 특히나 바로 우리 지금 이제 학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이렇게 조사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뭔가 그 이 재발 방지책이 없으면은 또 제2, 제3의 이런 갑질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이 부인이시죠,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나와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고, 아들같이 생각했다 이 질문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나와서도 역시 아들같이 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좀 내시는지. 물론 그 박찬주 장군의 부인께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공감병의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이 부인의 이 이야기보다도 직접 그 피해를 당한 공감병의 입장, 느낌, 이것을 더욱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또 오히려 박찬주 부인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불에 기름을 붓는 계기 아닌가.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 제도와 정착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안이 참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럽긴 한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는 역시 나라 밖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그 내용 중에 좀 의미 깊게 저희가 봤던 게 문 대통령이 이제는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뭐 대화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미사일 발사 이후 한 열흘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이런 대화를 해서 사전 조율을 통한 어떤 안보리 결의안이라든지 한미 간에 공조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나마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보여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 대화에서 이제 보도된 데에 따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문 대통령이 표명한 압박과 대화라는 큰 기조는 앞으로 유지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압박에 같이 동참을 해서 매진하겠다. 예.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정부의 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대북 압박에 대한 그런 강도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줬고, 특히 이제 그 말씀 중에 북이 못 견딜 때까지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보였던 그 대통령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단은 뭐 대화는 일단 접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박하는데 한국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새로운 발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뭐 좋다, 감사하다를 5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핵 잠수함 추진도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미국이 상당히 꺼려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정강희 학장께서 그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정상 간의 대화는 상징성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도 이 정상회담 이상의 효과가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 통해서는 동맹을 대내에 과시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이 한미 간의 현안 문제, 특히 안보, 또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네. 그 투명성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가지고 정책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안보, 경제 여러 현안에서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화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 간에 두 가지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냐면 지난 이 문재인 대통령과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협정 개정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했죠. 예. 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미사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예. 한미 원자협정 이 부분 또 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국방력 강화, 특히나 전자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의 자주적인 대북 억제력,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예.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적어도 거리는 800km 하더라도 이거 적어도 지금 이제 1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상당히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핵 추진 잠수함 이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탈원전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시기적으로 또는 지금 이제 시대적인 좀 더 이 담론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뭐 북한이 지금 이제 SLB에 뭐 지사행도 있습니다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해군력 이런 것을 강화하는 거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핵추진 잠수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공약사항을 내걸었잖아요. 예. 이것을 불과 지금 이제 임기 뭐 한 3개월 정도 저번에 시점에서 미국하고 직접 정상을 대화한다. 이것은 나름대로 빨리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것은 그냥 이런 이 핵추진 잠수함 이거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뭐 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하나만 갖고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걸 보고 여기 대해서 협의하는데 아주 난점도 많을 것이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비록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여기 대해서 합의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예. 중국과의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잘못하면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이지만도 제2의 사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 한중 간에도 치밀한 사전 협력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셨던 말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미 미사일 개정에 대해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변을 바로 했고, 이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800km에 대략 그 탄두 중량 현재가 500kg인데 한 2배 정도 높인 이제 1톤까지를 어느 정도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자선에서부터 이제 공감이 돼서 정상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 북쪽 예. 이 한만 경계선 또 한陸경계선 상에 있는 그런 전략 목표 타격까지도 상당히 실효성 있는 이 포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 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가 이제 과거 실무자 시절에도 이 문제는 그 한미 간에도 끌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렇게 표면에 내놓고 얘기하기에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네. 이거를 어떻든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새로운 어떤 어떤 이정표를 만드는데 단서를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문제는 북한이 SLBM을 개발하고 예. 잠수함을 지금 그 10호급이라고 하는 뭐 1,800톤급에서 3,000톤급으로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징후를 지금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과거 갖고 있던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는 북한의 SLBM과 대형화되고 있는 잠수함에 대응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이미 늦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또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되어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여간 추진 동력을 갖다가 갖는데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국에 대한 그 협의 문제는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이거는 우리의 자주적인 무기 체계를 갖는 그런 예.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중국에게 사전 협의를 하고 통보를 하고 마치 승인을 받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드 역시도 마찬가지의 원칙인데도 굉장히 반발하고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드의 보복 조치에 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중국의 억지 주장, 예.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보복입니다. 지금 사진 사드의 어떤 무기 체계보다도 레이더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레이더라는 것은 우리가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불과 한 600에서 800km 나가는 종말 단계의 레이더입니다. 예. 사실은 시비를 건대면 일본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줘야죠. 그것은 2,000km 이상 나가는 아주 그 조기경보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예. 문제는 그런 일본에 배치된 그런 레이더 또 그 일본 거는 사실상 미국의 MD에 편입된 데는 공공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자주적인 북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사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진 거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된다.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만나서 사실은 너희가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전략적 이익을 해치느냐라고 네. 구체적으로 보면 말을 못 합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고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볼 때 정부가 좀 당당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이 좀 억지를 부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는. 일본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정작 자기들이 가진 그 사이드 레이더는 훨씬 우리나라를 다 보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사드 얘기를 좀 넘어서서 어제 북한 정부 성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1,100배 결산을 할 것이다. 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1,100배, 1,100배 뭐 이런 얘기겠죠. 이 군사적 행동이 조만간 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예. 이제 우리 장 학장님께서 이 자주적 국방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전 조율이나 협력은 중요하지만도 뭐 한중간에 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그런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남북한의 문제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북핵 문제만 두고 있을 때 상당히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것은 뭡니까? 큰 틀의 안보 협력 차원에서 서로가 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그자에서 통보하고 뭐 추임받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좀 해주고 그다음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사드는 뭡니까? 지금 이제 일본은 엑스밴드 레이더가 2대가 배치돼 있죠. 예.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폐임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중국이 훈련을 할 때 이런 일본의 레이더를 그 목표로 해가지고 훈련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거 엑스밴드 레이더 두는더라도 MB 체계에 폐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국의 여기에 대해서 공격형의 훈련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뭡니까? 우리는 똑같은 엑스밴드 레이더인데 일본은 MD에 폐임되고 우리는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이 그걸 믿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차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북한이 정부 성명을 했단 말입니다. 정부 성명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입장을 밝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런 정부 성명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 차원에서 몰아치기식으로 지금 성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태 평화유엔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미나유엔에 나오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중으로 북한의 군사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총참모부에서 성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 있다는 생각 들고 특히나 북한이 1100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보복이랄까요? 북한식 표현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유행은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실험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위성입니다. 예.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준비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 재야 되겠죠. 그럼 ICBM 이미 7월 달에 2차례 발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류시켜 놓을 가능성이 있겠죠. 핵실험, 이것은 뭡니까? 대미 압박의 최후 보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의 전반적인 심포에서 움직임 상황을 봤을 때 아마 SLBM, 예. 다시 말해서 수중 탄도 미사일 아니면은 지상형 SLBM 예. 이 2가지의 맞대응 무력 시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